번째 시간은 미래교육 특집 1편이죠. 바로 이제 혁신의 아이콘,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모드네요. 미네르바 스쿨은 그 이름이 저는 특이해서 왜 미네르바라고 지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혜의 신이죠. 네, 맞아요. 지혜의 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스 신에서는 이제 아테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엉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되게 신기하게 제가 미네르바 스쿨 아이한테 좀 설명해 주면서 이런 학교도 있다 이랬더니 그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시 빚어가지고 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더라고요. 왜 부엉이가 없지? 이러더니 찾아보더니 그 보여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설립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아요. 2014년에 첫 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IT CEO 출신인 벤 넬슨이 이제 창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스냅핏이라는 곳의 CEO이자 그리고 제가 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학교를 설립했나라는 것들을 사실 그 에듀테크 있죠. 요즘에는 에듀케이션에서 뭐 테크니컬 이거를 겹쳐서 에듀테크를 같이 이렇게 하도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줌 학습하는 것도 사실 에듀테크의 힘을 비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특이했던 거 뭐냐면은 일단 캠퍼스가 없어요. 어떻게 저는 상식에서 캠퍼스 없는 학교를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스쿨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캠퍼스가 없잖아요. 근데 방송통신대학만 해도 캠퍼스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캠퍼스가 없는 그럼 어디서 수업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는 4년 동안 7개 도시를 다니면서 수업해요. 그래서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전부 100%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 학교도 이제 처음 설립할 때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비대면 수업을만 하면 그러면 이 절반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학교 교육에서 반은 체험과 실제 아이들의 사회성 그리고 인성을 가르치는 이 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반을 어떻게 해결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7개 도시를 다니는데 100%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능하구나 라고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탐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말 다문화가 섞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 아이들의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한 14개, 16개 이렇게 나라의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서 산학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때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 같이 앱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놀라웠고 그러면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모태가 샌프란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정도를 보내고요. 그리고 2학년부터 뭐 독일이라든지 인도 뭐 그리고 한국의 서울 그리고 이스라엘 뭐 영국 이런 식으로 도시를 다 다니고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졸업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한 특징들을 보니까 지금 비대면이 이제 굉장히 급부상한 상태에서 이 학교가 더 정말 많이 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데서 이제 뭐 기계 조작을 배우고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몸에 배어 있고 비대면 수업에서 쓰고 있는 툴이 줌은 이제 원래 화상회의로 나온 건데 포럼이라는 툴을 쓰더라고요. 자체 개발한 툴을 쓰고 이 툴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을 하면 바로 데이터로 떠요. 옆에 투표도 가능하고 그리고 한 10몇 명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약간 딴짓하고 잘 안 듣거나 하면 바로 불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게 결국 기술적으로 다 구현이 되고 이 아이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트래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학생에게 더 질문을 하거나 이 학생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에세이를 더 시켜보는 뭐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로 시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업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수행평가 형태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저는 일단은 100%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수업의 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왜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수업의 질이 보장이 안 될까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진들을 처음부터 아예 모셨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교수들이 그 툴에 이제 지금은 워낙 익숙할 테니까 하면서 교수 역시 그 특정한 장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게 경험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교수이면서도 이거 수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업을 일단 오픈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해서 또 볼 수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교수가 평가할 때 나중에 녹화해서 다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수업의 질이 낮으면 교수도 금방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평가자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왜 지면으로 써서 이렇게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레코딩 된 것만 봐도 교수의 질도 알 수 있고 학생의 수업 참여도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되게 주요하게 다루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역량을 키우자 하는 4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바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창의력은.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2개는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다시 하는 모든 활동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판적 사고력 하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 정의가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을. 왜냐면 이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갖춰야 될 능력에 막 항상 대두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타인과 나의 생각이든 모든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일단 따져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별력을 토대로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수정해 가는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토론할 때 비판적으로 사고해야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안 잡히잖아요. 마지막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과감하게 내 생각을 올바르게 수정해 가는 것.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은 뭐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더 좋은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그거에 도전해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능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생각했던 게, 우리도 창의력 알지, 비판적 사고 알지,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뭔가 의견을 피력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했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같은 거는 사람과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딴짓하거나 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업에 굉장히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뭐 어떤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간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수업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대학 수업할 때, 저도 대학 시절에 그냥 갔거든요. 예습 안 한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교수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에 와서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진짜 비판적 사고력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리고 수업 과목들을 보니까 뭐 인문예술, 그리고 컴퓨터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 이런 수업이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과학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컴퓨터, 자연,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미래에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잖아요. 그런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세계의 리더를 키우는 걸 사실 이제 주요하게 목표로 생각하다 보니까 경영 수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아까 2014년부터 아이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급부상하면서 명문으로 떠올랐거든요. 왜냐면은
대학 평가를 왜 CLA라고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생이 되기도 전에 한 1, 2학년 정도 다니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또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도 얻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사실 신생학교고 남들이 봤을 때 하버드까지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면 미네르바를 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버드보다 실제 합격률이 더 비율이 뭐라 그러지? 낮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많은 2만 명이 예를 들어오면 1% 정도밖에 합격이 안 된다는 의미죠. 1.9%네요. 네, 그 정도 1% 조금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봤는데 입학 시험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SAT나 ACT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여기서도 약간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입학 전형료도 무료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입학 자격이 호기심이 되게 많고 한 분야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왜냐면 이게 대부분 팀플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든 수업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겸손.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데 뛰어난 일이 모이면 겸손하대요. 좀 그렇지라고 딱 저는 좀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왔던 게, 조금 내가 잘하면 잘난 척을 하게 돼요. 회사 생활에서 정말 한 4, 5년 됐을 때 나 좀 알잖아 이러면서 잘난 척을 했던 거거든요, 진짜. 근데 한 10년 넘어가면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실시간 지원자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30분 정도 이제 에세이를 써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왜냐면 저희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대학에 지금 저희가 자소서를 내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자소서 대필이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사전에 안 내기 때문에 얘들은 라이브로 보고 지금 현재 얘 상황을 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되게 실로 좋았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쵸. 정말 뭐 인종의 어떤 그 그쵸. 제한이 네네네. 있거나 네. 혹은 비례 뭐 정권이나 한국 사람이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블라인드로 테스트해서 어느 나라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네네. 작을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나라가 비율이 많이 될 수 있어. 근데 명문 그 미국의 아이비 같은 데들은 인원을 좀 조정한다는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백인 비율이 얼마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어떤 질문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라이브로 그거 해서 결정 딱 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대 수명이 만약에 30살이다. 지금 우리가 뭐 100살 보잖아요. 근데 30살이다. 30까지 밖에 못 산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고 되게 철학적이죠. 그리고 왜 지혜로운 노인만 있느냐? 지혜로운 젊은이는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획일적인 그 사고를 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맨날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게 하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서 그 창의력이나 이런 비판 사고를 키우는 게 정말 훌륭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어려서부터 쌓여서 와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인터뷰 때 나오지? 갑자기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걸 30분이나, 그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놀래기도 했고, 진짜 요즘 현실에 너무 적합한,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막 지금 다른 유명한 데에서 어버버하게 수업하고 있을 때 여기는 그냥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시스템이 마련해 있고. 그래서 요새 요 대학에 비슷한 형태로 그 무크라는 게 있거든요. MOC라고 해서 여기가 대학 온라인 공개 강좌예요. 요거를 하는 그 곳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 학교들의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요거는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실시간 라이브잖아요.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상을 찍어서 하는 거는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뭐 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바로바로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여기는 100%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봤더니 미국 대학이 워낙 등록금이 비싼데 4분의 1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100% 기숙사 생활을 한댔잖아요. 저는 그게 아이들 또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말 다분야에 그 관심 있는 아이들, 그리고 문화가 막 다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서 이 아이들이 협업한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이게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듣고 이걸 찾아보면서 좀 놀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진짜 최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 꼭 이거는 지금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사고의 전환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교에 가는 것만 목숨 걸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마음을 담다 보니까 안 가면 슬프게 되고,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남기도 하고 뭐 이런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좀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딱 한 번만 전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메인에 두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친구들 보고 약간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도 수업은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혁신의 아이콘이 맞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미네르바 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여기를 꼭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질문의 힘이라든지 유대인 교육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걸 했잖아요. 이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 현실화시켰어요. 그거를 기술로. 그걸 제가 좀 듣고 되게 놀랐어요. 아예 창의적인 게 되면서 토론을 베이스에 두고 가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게 좀 놀라웠거든요. 우리 교육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스텝이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아이랑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생각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 수업이 지금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쵸? 어디에 가서든 이거 그냥 노트북 들고 가서 수업을 지금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장점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알려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구글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컨텐츠가 EBS에서 만든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기를 바라고,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려드렸는데 2편은 조금 놀라운 들이 더 있어요. 조금. 그리고 2편에서 저희 그 올림공대와 에콜 40이라는 학교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